네,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는데요. 이를 두고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말 필요한 조치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현 의원님 어떠십니까? 지금 사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네. 기존에 막혔던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게 이번 내용에 담겨 있거든요. 그렇죠. 좀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? 네, 일단은 시장에서는 당장 급한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역전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게 뭐 전 국민적으로 관심사일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고요. 이게 문제 뭐 일부에서는 뭐 이게 뭐 특혜냐 뭐 이런 뭐 오해의 소지 또는 그런 또 약간의 그런 과장된 얘기도 있습니다. 물론 예.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. 이게 뭐 이렇게 또 그런 어떤 투기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게끔 지금 정부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년 한시적이라는 거. 네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금의 그 차액만큼만 원칙적으로는 차익만큼입니다. 물론 보증금 차액 내에서만 그렇죠. 대출을 해준다. 네, 물론 이제 뭐 세입자를 못 구하면은 전액을 빌려주더라도 은행에서 네네. 결국은 그거는 특약을 통해서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겠죠. 근데 일차적으로는 차액을 원칙으로 한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게 은행에서 직접 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. 집주인에게 네.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세입자에게 넣어줘요.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여지가 없겠죠. 그렇네요. 예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.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주택 시장이 좀 상당히 불안정하니까 아직은 물론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일부는 서울 같은 경우 반등했다고 하나 과거에 비하면 전세가율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. 네네. 예년 평균이 보통 한 65에서 70%라고 서울 현재는 지금 50% 언더도 가능하고 50% 전후로 간다면 많이 전세가율이 낮아진 겁니다.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역전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필요한 조치였다 보시네요. 사실 김효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올해는 뭐 예전 정권처럼 파리 대책 이렇게 대책이 나오지 않고 상반기 때도 국토교통부 이제 업무 보고로 네네. 상반기 정책이 나왔다면 하반기 때는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성이 나왔습니다. 상반기 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였던 거래 절벽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는데 하반기 때는 역전세가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특례 전세 반환론이라고 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특례라는 DSR이 지금 이제 그 모든 대출에 있어서 기본인데 맞아요. 특례를 붙이려면 사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그렇죠. 이걸로 인해서 전면적인 좀 효과가 기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근데 물론 역전세가 굉장히 위기긴 한데요. 예. 저는 이게 시장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맡겨도 이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. 그러니까 물론 그 당장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과 받지 네네. 못하는 임차인은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예.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0%대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상반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이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하반기 때는 전세 대출로 또 이제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 임대차 3법이나 뭐 금리로 인해서 전세값이 급등했던 시기에도 사실 임차인도 갑자기 수억 원 오른 전세금을 네네. 스스로 충당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. 그렇겠죠. 보통 이제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걸 다시 또 대출로 막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게 부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제 갚는 상환에 대한 능력이 DSR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. 특히나 지금 그 역전세 노출된 것들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 네네. 반포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1년도 최고가가 이제 8사 기준으로 20억의 전세값이 찍힌 20억 게 원이요? 있어요. 네. 예. 근데 지금 이게 10억이거든요, 시세가. 절반이 됐어요. 예,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건 좀 이제 과도한 사례이긴 하지만 그러네요. 그런 사례까지 있기는 한데 예. 여기가 매매가가 오히려 23억 정도로
그때 전세를 사셨던 분은 조금만 보태면 매매를 할 수 있을 그러네요.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올랐던 때가 있긴 했었어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시장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놔두면 임차인들이 오히려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, 또 이 사례에서는 이렇게 뭐 DTI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네네. 다 감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주택 유형, 모든 임대인들이 이걸 활용해서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다 내줄 수는 없는 제도인 것 같아서 저는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조정에 대한 걱정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김서관 위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? 네, 저도 양가적인 감정이 다 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당장 내가 임차 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맞아요.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아까 앞서서 김효선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이제 한은에서 시산하기로는 예.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았던 것과 지금 보증금의 차이, 그래서 그거를 그 내줘야 되는 올해 내줘야 되는 그 금액이 한 24.2조 원 정도 된다라고 24조가 네, 넘어요. 네, 시산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, 뭐 현금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반환을 하더라도 반환이 조금 어렵다라고 본 가구가 8%가 넘거든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가구들에서는 사실 이러한 특례 그 대출을 해주는 것이 예.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겠죠. 네, 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, 또 반대로 이게 인위적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측면, 24.2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1년,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계부채 총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앞서 말씀 주셨던 게 반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20몇 억 이상의 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그 어느 정도 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시산이 돼야 이제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우선은 지금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네네. 그래도 약자에 속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1년 한시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동감하는 바입니다. 네.